이건 정말 제 전문입니다. 언어, 인지, 소근육 발달 모두 챙긴 놀잇감 리뷰 시작할게요. 이 시기 아이에게 어떤 언어 자극을 줄지,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지, 놀잇감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크인데요. 예전에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언어치료사들 방에는 왜 이렇게 다 케이크가 있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케이크 놀잇감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우선 이 조각을 하나의 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이의 시지각과 소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촛불과 과일들을 꽂고 케이크를 칼로 자르고 놀기 때문에 소근육 발달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또 케이크 놀이를 할 때 엄마가 줄 수 있는 언어 자극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어휘들인데요. 어떤 어휘들을 들려줘야 하는지 모르시면 딱 이 내용을 기본으로 언어 자극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는 보통의 아이들이 가장 친숙하고 먼저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이니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놀이를 확장하고 싶다면 엄마가 자연스럽게 인형을 옆에 앉히고 인형에게도 음식을 먹여주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나 자신, 엄마, 그리고 인형까지 음식을 먹여줄 수 있다면 인지와 놀이 발달이 한 단계씩 성장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엄마가 아이와 놀 때 자연스럽게 언어 자극을 주고 놀이를 확장해주면 좋겠죠? 제가 장난감 종류별로 정말 많이 써봤고 또 이 케이크 장난감을 더 많이 써봤는데요. 저의 아이는 저의 욕망이 들어가서 이 원모 케이크를 구입했는데요. 뭐 어느 정도 만족은 하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은 이런 알록달록한 케이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치료실 세팅하면서 소리 나는 케이크를 처음으로 사봤는데요. 뽀로로 입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케이크예요. 그런데 사실 조금 후회합니다. 아이들이 이 소리 나오고 끄는 것에만 집중하고 놀이 확장이나 상호작용하는 건 확실히 좀 뒷전이거든요. 케이크는 소리 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싹둑 과일 채소입니다. 저희 아이가 가방 이 장난감을 몇 개 넣어서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요.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가 이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것도 좋아하네? 남자애라 집에 자동차밖에 없는데 하시더라고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과일, 채소 이름을 생각보다 빨리 이해하고 표현하거든요. 앞에 케이크처럼 언어 자극 주고 놀이 확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싹도 과일 채소도 종류별로 많이 써봤는데요. 구성품이 거의 비슷비슷하기는 합니다. 저는 비교해보고 이 시기 표현해야 하는 어휘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인형과 사람 인형입니다. 아이들마다 애착 인형이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요. 분리불안이 심해지는 시기 애착 인형이 있는 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쪽쪽이 끊을 때 아이 혼자 잠들 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인형을 친구 삼아서 놀고 다양한 놀이를 시도할 수 있으니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인형은 하나씩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애착 인형은 보통 부드러운 소재로 토끼, 곰인형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좋은데요. 저는 여기에 아기 사람 인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이 똘똘이 목욕놀이인데요. 이런 목욕놀이도 종류가 꽤 많은데요. 일단 욕조 있어야 하고요. 칫솔, 치약, 샴푸 등의 구성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인형이 다양한 옷을 입고 있을수록 좋고요. 저의 기준에서 100%는 아니지만 근접한 게 이 장난감이었어요. 저는 여기에 다이소 빗과 아이가 쓰는 로션 샘플통을 함께 넣어서 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장점은 자조 기술을 연습할 수 있어요. 이 닦기, 목욕하기, 옷 입기, 머리 빗고 묶기. 이런 매일 하던 활동들을 아이가 인형에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놀이를 하면서 언어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물카드인데요. 아, 치료사 아니랄까봐 그림 카드 넣었네? 하실까봐 네 번째로 넣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 두 가지인데요. 저는 다 사용해 봤는데요.
두 개의 큰 차이는 없어서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이름은 한글 카드인데 저는 실물 카드용으로 생각해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실물 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실물 사진을 실제 사물, 그림과 매칭하며 놓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카드 형태이다 보니 어디에 붙이거나 다양한 놀이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초기에 알아야 하는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지고 놀기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이 사물카드를 그냥 교구장에 떡하니 올려놓으면 잘 활용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다면 20장에서 30장 정도만 작은 바구니에 담아놓고 꺼내서 놀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실물카드와 피규어, 음식 모형을 매칭하는 활동으로 세팅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구기면서 노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다섯 번째는 끼적이기 색연필인데요. 돌 이후부터는 아이가 끼적이기를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색연필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이런 모양이 아이가 더 잡기 편해하긴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바닥에 실수로 쓱 그어도 물티슈로 바로 닦으니까 닦여서 심리적으로 편했습니다. 저는 이걸 쌓기도 하고 생각보다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잘 안 깨진다고 쓰여 있는데 세게 떨어뜨리거나 던지면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지는 게 하나둘 늘어나면 일반 색연필로 바꿔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이런 끼적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술용 책상을 따로 한쪽에 마련해 두었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수시로 이곳에 앉아서 끼적이는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어요. 공간의 여유가 되시면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글씨를 쓰기 전에는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끼적이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는 꽃기 끼우기 꼭지 퍼즐입니다. 제가 사용했던 원목 꽃기와 도형 끼우기는 세트로 판매하는 것들이라 개별로 구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이미 이런 시지각 매칭, 눈손 협응에 도움이 되는 교구가 있다면 굳이 추가로 여러 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없으시다면 아이들이 꽤 좋아하니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원래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목표를 잘게 나누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리게 배우는 아이거나 쉽게 좌절하는 아이가 아니라면 이런 활동들은 엄마가 모든 단계를 다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꼭지 퍼즐 하나짜리, 그 다음은 두 개짜리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걸 다 챙겨야 하는 걸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육아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영역들은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약간 도전적인 과제도 아이가 고민하면서 해결해 보도록 약간의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멜리사인더그 꼭지 퍼즐은 제가 10년 전부터 좋아하던 교구라서요. 저희 아이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리나는 놀잇감을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동물, 탈 것, 악기, 실제 소리 정도는 아이에게 노출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가 대상과 소리를 매칭해서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는 집게인데요. 집게를 사용하여 작은 물건을 짚고 옮기는 놀이입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에 2개 들어있는 집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폼폼이나 퍼니콘 옮기기 활동을 하면 좋은데요. 생각보다 이 활동을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집에 있던 집게를 이용해서 발도르프 물방울 블록을 옮기는 활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발도르프 놀잇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특히 물방울 블록은 저의 욕망이 좀 담긴 놀잇감입니다. 아이가 돌 이후부터 밖에 있는 돌멩이, 솔방울을 줍고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때 이런 게 있으면 아이가 잘 놀겠다 싶기도 하고 나중에 주방놀이와 도쿠 활동을 염두에 두고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계열수별로 아이 책이나 교구, 장난감 사용 후기 올릴 예정이니까요. 정말 잘 쓰이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다시 이 놀잇감을 리뷰해 볼게요. 여덟 번째는 낚시놀이 실깨기 놀잇감인데요. 이거 눈손 협응,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 이런 낚시놀이 실깨기는 많이 팔잖아요. 저는 이건 아주 오래 할 활동은 아닌 것 같아서 저렴하고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걸로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집에 곤충 관련된 건 없어서 저는 이걸로 구입했는데요.
아이와 잠자리 잡아? 잠자리 잡았다. 개미 잡아? 개미 잡았다. 하면서 현재형과 과거형 문장을 말하면서 낚시놀이를 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과거형 문장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이 놀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다 보니 금방 따라서 표현하더라고요. 또 실깨기 활동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바늘이 달린 실깨기를 하고 나중에는 끝만 있는 걸로 실깨기를 하면 되겠죠? 아홉 번째는 모래놀이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실제 모래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관리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구입해서 사용했는데요. 이걸 구입했을 때가 아주 무더운 여름 바깥놀이를 할 수 없을 때였어요. 일단 1시간 정도씩은 아이와 놀 수 있어서 저는 만족했습니다. 아이들이 손과 발로 모래를 만지면서 노는 것이 정서적으로 발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아이가 즐거워하니 한때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생각나서 아이와 또 했는데요. 아이와 이걸로 2시간을 놀다가 겨우 물놀이로 꼬셔서 마무리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앞으로는 좀 덜 재밌게 놀아줘야겠다는 다짐을 또 해봅니다. 이 놀잇감은 다양한 도구도 포함되어 있고 모래가 날리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모래를 뭉치고 떨어뜨리며 놀다 보니 뒷정리를 좀 해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래 같은 촉감은 아니라서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시기에 했던 진짜 괜찮았던 놀이 중 하나는요. 집에 있는 각종 파우치나 통 같은 거에 물건을 넣어서 바구니에 잔뜩 담아 놓는 거예요. 이 바구니를 아이가 잘 뒤지는 서랍에 넣어도 좋고 한쪽에 두어도 좋아요. 일종의 아이와 저의 보물찾기 같은 거죠. 그러면 아이가 지퍼를 열거나 줄을 당기거나 통을 돌려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려고 시도하면서 놀거든요. 이런 놀이는 당연히 문제 해결력도 생기고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참 좋아해서 잠시 저를 찾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잘 썼던 놀잇감들을 리뷰해봤는데요. 아이 장난감 사실 없으면 큰일 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열수별로 도움이 되는 교구, 교재, 장난감 추천하는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